안녕하세요. 드라마의 찐 시민남자 리뷰어제입니다. 원래 어제 써야 할 7회를 오늘 한 재벌집 막내 아들, 어제 저녁 11시쯤만 하더라도 왜 안 하는 건데 하며 입이 나와 있었는데, 일단 아쉬움을 달랠 만한 경기를 볼 수 있던 덕분에 하루를 무난히 견디고 7회를 오늘 시청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 선수들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축하드리며 오늘 리뷰 시작합니다. 미라클의 대주주를 찾아오라며 검찰을 이용해 미라클을 탈탈 턴 진양철. 그 과정에서 오세현이 서울시장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로 잡혀가고, 이양재는 그런 오세현에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라며 대주주를 진양철 앞에 대령하라 했죠. 결국 오세현이 검찰에 잡혀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진도준은 때가 되었다는 듯 진양철 앞에 정체를 드러냅니다. 미라클 대주주의 존재를 알게 된 진양철은 깜짝 놀라며 이런 식으로 너의 능력을 알리면 내가 장손도 아닌 너에게 순양을 물려줄 줄 알았드나 라고 호통을 치죠. 이에 진도준은 처음부터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다 대답하고 거래를 하자 합니다. 거래 조건은 오세현을 풀어주는 대신 새서울 도시개발과 비슷한 10만 평 규모의 주택사업권을 내주는 것. 진도준의 거래 조건을 들은 진양철은 애초에 이건 거래가 안 된다 말합니다. 왜냐, 새서울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의 주체인 서울시와 개발권을 따낸 미라클 사이에 불법 거래 정황이 발견된 이상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세장과 미라클을 밀어내고 순양이 다시 사업권을 따내면 그만인데 굳이 왜 너와 거래를 하냐는 것이었죠. 이에 진도준은 왜 진양철이 이 거래를 수긍해야 하는지 천천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진양철이 말한 그 불법 거래가 있었던 서울시장과 미라클이 모두 진양철의 가족, 즉 사위와 손자라는 것. 두 번째, 새서울 도시개발 사업권 안에 있던 수색지구의 땅에 첫째 며느리 손정네 친정 식구들이 미리 땅을 매입해놨다는 것. 결국 이 두 가지 조건을 합칠 경우 사위는 서울시장으로 개발권을 순양의 손자인 진도준에게 넘기고, 첫째 며느리는 그 정보로 미리 개발 예정지의 땅을 매입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 서울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 모든 건 순양에 의한 계획일 것이다 라고 보게 된다는 것. 만약 진양철이 진도준과 최창재를 잡기 위해 불법 거래권을 공론화하면 그 화살이 그대로 진양철의 가슴팍에 꽂히게 되는 거죠. 7회의 시작을 알렸던 이 두 사람의 싸움은 아주 단순히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짜놓은 진도준의 승리로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큰 핵심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진양철이 갖고 있는 후계자에 대한 생각. 저는 6회 종영후 커뮤니티를 통해 이러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과연 정체가 드러난 진도준에 대해 진양철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그리고 그 결과는 이러했죠. 제가 이 설문을 진행한 가장 큰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진양철이 가진 후계자 선정 기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했던 거죠. 저는 6회 리뷰에서 진양철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난 뒤 순양의 힘을 이용해 DMC 입주 기업들이 입주 처리를 하도록 압박한다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 투표 중 호적에서 파버린다를 찍었죠. 즉 저는 진양철이 가진 후계자 선정 기준이 능력보단 장자 위주의 기준을 갖고 있다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욕보인 벌도 있지만 후계자 승계를 위해 진성준에게 밀어주려던 사업을 진도준이 망친 벌도 주려던 게 아닐까 예상했던 거죠. 그리고 저 설문에서 기특해 한다 혹은 함께하자고 설득한다를 선택하신 분들은 저와 반대 의견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양철이 생각하는 승계의 기준이 장자 우선보다는 능력을 볼 것이다 판단하신 거죠. 이처럼 제가 진양철이 가진 승계 조건을 궁금해했던 이유는 그의 조건에 따라 후반부의 이야기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만약 장자 우선주의로 진행이 된다면 후반부 이야기는 말 그대로 진도준 대 진성준과 그를 돕는 순양의 이야기가 될 테고, 능력 위주였다면 진양철의 심판 아래 진도준과 순양과 자식들의 지분 다툼이 되었겠죠. 그리고 7회 진행 내내 모든 이야기는 전자의 조건대로 흘러갔습니다. 바로 장자 우선주의 말이죠. 일단 드라마는 진양철과 진도준의 다도대전을 통해 운을 띄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을 통해서 말이죠. 진양철이 한 대사, 장손도 아닌 너에게 내가 순양을 물려줄 것 같드나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양철이 장자 우선주의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 개연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죠. 바로 진영기가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다 온 것을 두고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듯한 모습. 물론 그 상황이 장자를 승계 1순위로 두게 된 진양철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건 아니었지만 개연성으론 충분했죠. 왜냐, 수색지구 투기에 대해 진영기가 혼이 났을 때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용서할 것이라 알고 있었거든요.
늘 미안해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진양철도 거부할 수 없는 약점을 잡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한 이후엔 본격적으로 진성준을 돕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도준 대 진양철이 돕는 진성준의 구도가 된 것이죠. 바로 DMC 입주 기업에 대한 압박, 그리고 부족한 진성준을 채워줄 모현민과의 결혼, 이게 바로 7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꾸준히 장자 승계가 원칙이었다는 진양철이 절대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란 모습. 이처럼 7회 내내 보여진 진양철의 장자 우선주의. 하지만 세심히 들여다보면 그런 진양철의 마음을 흔드는 여러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단 가장 크게 그를 흔든 건 초반 다도대전에서 나온 진도준의 뼈에있는 한마디였죠. 바로 할아버지가 원하던 대로 이어진 순양이 과연 지금과 같은 순양일까요? 라는 물음. 쉽게 말해 원칙대로 장자로만 이어진 순양이 지금처럼 잘 돌아가겠냐는 말. 살짝 비틀어 언급한 말이지만 결국 할아버지도 진영기와 진성준을 믿을 수 있냐고 물은 것이죠. 마치 지난 4회에서 대형자동차의 주영일 회장이 던진 말처럼 말입니다. 대형에는 주영일이 5명이지만 순양에는 진양철이 1명뿐이라는 말. 두 사람은 다 같은 말을 하는 거죠. 과연 장자 승계가 최선이냐는 뜻. 또한 7회에서 이양재도 흔들리는 진양철에게 한마디를 던집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 신세를 지는 진영기를 두고 저렇게 부실해서 내를 이어 회장하겠나? 라며 진양철이 혀를 차니 이 말은 지금이 딱이라는 듯이 보시기에 진영기 부회장이 회장님과 가장 닮은 아들이 맞냐고 묻죠. 그리고 덧붙여 저는 회장님이 가장 닮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실 것이라 생각했다는 말까지. 즉 이양재도 앞선 진도준 주영일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영기가 최선이냐는 말. 이에 진양철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네가 누굴 얘기하는지는 알겠다만 과연 그걸 애들이 인정할 것 같냐? 그렇게 되면 서로 물고 뜯고 아사리판이 될 것이다. 저는 7회에서 원칙을 고수하는 진양철과 그걸 반대하는 인물들을 동시에 보여준 이유가 진양철의 이 대답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8회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일 거라는 말, 즉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장자 승계를 원칙으로 고수하던 진양철이 원칙을 깨고 능력 위주의 승계의 원칙을 새로 세우게 된다. 그래서 7회 내내 창과 방패의 싸움을 보여준 거죠. 원칙을 고수하는 진양철과 그걸 깰 수밖에 없는 이유들, 그리고 진양철이 그 원칙을 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맨 마지막에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진양철의 뇌종양. 고칠 수도 없고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의 등장. 이것이 수술로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었다면 이야기의 반전은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시한폭탄이란 설정 자체가 그의 원칙을 깨는 날카로운 창이 된 거죠. 진양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으니까요. 진영기를 가르칠 시간, 진성준을 키워낼 시간, 그 둘에게 물려주기 위해 순양을 더 탄탄히 만들 시간.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며 진도준과 이양재가 했던 말이 현실로 다가오는 거죠. 과연 그때의 순양이 지금과 같을까요? 시간이 있다면 만들어 보겠지만 자신이 당장 내일 눈을 뜨지 못한다면 순양은 진도준의 말처럼 지금과 같지 않을 걸 알기에 8회 예고처럼 원칙을 깰 수밖에 없는 것. 마음속 깊이 있던 그의 가장 큰 불안에 뇌종양이 트리거가 된 겁니다. 과연 판이 바뀐 순양의 후계자 싸움, 진도준이 그 판을 먹을 수 있게 될지.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리뷰어제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